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인동과 식물들 중에서 인동과의 괴불나무 종류 두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괴불나무하고 우리나라 울릉도에서만 자생하고 있는 섬괴불나무, 이 두 종류의 괴불나무가 우리나라의 자생종인데 두 나무는 무엇이 달라서 이 울릉도에 있는 괴불나무는 섬이라고 하는 말이 따로 붙은 섬괴불나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괴불나무는 섬괴불나무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요 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울릉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식물 이름 앞에 섬이라고 들어가는 것은 대개가 다 울릉도 섬에서만 자생하고 있는 나무들이나 풀에 대해서 섬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요 섬괴불나무는 울릉도가 원산지이면서 우리나라 울릉도에서만 자란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른 어느 곳에서도 만나볼 수 없고 단지 울릉도에서만 자생하고 있는 원산지가 울릉도인 괴불나무를 섬괴불나무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 괴불나무, 요 괴불나무도 우리나라가 원산지죠. 우리나라가 원산지이고 요 괴불나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널리 중국에도 퍼져 있고 중국의 북부지방하고 그 위에 몽골하고 러시아에서도 러시아의 동부지방 이쪽에가 괴불나무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불나무는 일본의 혼슈 지방에도 살고 있어서 괴불나무는 자생하는 분포지가 아주 넓죠. 아주 넓어서 한국,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의 제주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널리 잘 자라고 있고 중국, 일본, 러시아에까지 분포지역이 넓다고 하는 것이 괴불나무인데 반해서 요 섬괴불나무는 오로지 울릉도 한 곳, 울릉도에서만 자라고 있어서 다른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없는 아주 희귀한 특산 식물이 바로 섬괴불나무입니다. 그래서 섬괴불나무나 이 괴불나무나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는 두 나무를 거의 구별을 못하게 되는데 두 나무의 사진을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다 보면은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요 잎의 모습이 서로 다르다. 잎의 모습이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사진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선 괴불나무, 분포지가 넓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러시아에까지 널리 분포하고 있는 요 괴불나무. 요 괴불나무는 잎을 보면은 잎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 잎의 끝, 요거를 잎의 끝이라고 하고 요것을 잎의 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것을 잎밑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엽조라고 하고 여기 요 부분을 엽두라고 합니다. 엽두.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잎끝이라고 하는데 요 잎끝의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길게 송곳처럼 길게 가면서 뾰족해진다. 꼬리처럼 길게 뾰족해진다. 이러한 모양을 우리들은 바소꼬리라고 합니다. 바소꼬리라고 하고 한자로는 피치명이라고 하는데 이 잎의 끝이 길게 뾰족해지는 것이 바로 분포지가 넓은 괴불나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섬괴불나무는 잎의 모습을 보면 잎의 모습이 이렇게 동그란 거의 둥근 꼴에 가까운 달걀꼴입니다. 그래서 넓은 달걀꼴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광난형이라고 하죠. 넓은 타원형인데 아까 말했던 잎끝이라고 하는 요 부분, 잎끝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보면은 길게 꼬리처럼 길게 뾰족한 바속골, 피치명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첨두라고 합니다. 이렇게 첨두라고 하는 뾰족 끝이죠. 끝이 뾰족한 끝이다. 옆두, 입끝이 뾰족한 끝이다 해서 첨두라고 합니다. 이렇게 길게 뾰족하지 않고 짧게 뾰족해진다. 이것을 첨두라고 하고 뾰족 끝이다. 이렇게 뾰족 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섬개불나무인데, 그냥 개불나무는 길게 뾰족해지는, 끝이 꼬리처럼 길게 뾰족해지는 바속꼬리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잎의 끝, 잎끝의 모습으로 두 나무는 아주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은 거의 섬개불나무나 개불나무는 거의 비슷해서 거의 구별을 못합니다. 구별을 못하는데, 개불나무는 꽃이 5월달에서 6월달에 피죠. 5월달에서 6월달에 흰색의 꽃이 이렇게 하얀 꽃이 이렇게 피는데, 이 꽃을 보면 이 꽃이 하얀 꽃이 참 예쁘고 특이하게 생겼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바로 꽃자루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꽃이 가지에서, 이 가지에서 꽃자루가 올라오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꽃자루인데, 이 꽃자루가 짧은 꽃자루가 있고, 꽃자루 위에 이렇게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 두 개가 있고, 여기 연한 연두빛의 꽃받침 조각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꽃뿌리 통부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형태로 꽃자루의 길이가 아주 짧다 하는 것이 바로 개불나무죠.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개불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섬개불나무는 보면은 그 꽃자루의 길이가 아주 깁니다. 꽃자루의 길이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꽃자루가 길다. 그래서 이 꽃자루의 길이가 긴데, 요게 요 잎이 달리는, 잎 아래에 달려있는 요 잎자루의 길이보다 꽃자루의 길이가 길면은 섬개불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개불나무는 잎자루의 길이보다가, 요 잎자루라고 하는 요 잎자루의 길이보다가도 요 꽃자루의 길이가 더 짧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면 요 잎자루의 길이가 2mm에서 4mm 정도로 잎자루의 길이보다 짧은 것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개불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섬개불나무는 그 길이가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크죠. 훨씬 커서 길이가 10mm에서 15mm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15mm까지 되는 잎자루의 길이보다 훨씬 더 긴 꽃자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섬개불나무입니다. 그래서 꽃이 피었을 때는 꽃자루의 길이를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개불나무 종류들이죠. 그리고 개불나무 종류들은 요거 지금 섬개불나무를 보고 있는데, 섬개불나무는 꽃자루 하나에 꽃이 두 개씩이 달리죠. 이렇게 보면은 꽃자루가 한 개가 올라오고, 꽃자루에는 이렇게 두 개의 꽃이 달리죠. 꽃자루 하나에 꽃이 두 개씩이 달리는데, 개불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개씩이 달리는데, 꽃자루가 올라오고, 꽃자루에서 여기 요 아래에 털이 보송보송하게 많은 요것을 우리들은 꽃사계라고 합니다. 꽃사계라고 하고, 한자로는 이렇게 포라고 쓰는데, 요 꽃사계가 줄처럼 길다란 바속꼬리다 하는, 길다란 피치명이다 하는 이러한 형태의 꽃사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꽃사계를 가지고 있고, 꽃사계 얘기를 했으니까 요게 지금 섬개불나무의 꽃사계인데, 거기에 비해서 개불나무의 꽃사계는 보면 좀 다릅니다. 개불나무의 꽃사계는 여기 꽃이 피는 순간에 이미 꽃사계는 말라 비틀어져서 여기 검은 갈색으로 변해 있는 이것이 바로 꽃사계입니다. 포라고 하는 꽃사계는 꽃이 핌과 동시에 말라서 비틀어져 버린다 하는 것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개불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섬개불나무는 꽃이 피어 있어도 그 꽃사계는 끝까지 남아 있으면서, 나중에 열매가 맺어 있을 때도 보면 열매 아래에 그 꽃사계는
끝까지 이렇게 남아있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꽃사계가 끝까지 남아있으면은, 열매가 될 때까지 남아있으면 섬개불나무이고, 개불나무는 꽃이 핌과 동시에 그 꽃사계라고 하는 포가 말라 비틀어져서 열매에서는 절대로 꽃사계를 볼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두 나무는 구별을 하는데, 여기 꽃이 요거 개불나무인데, 개불나무에서 여기 꽃사계가 떨어지고 나서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 꽃이 달렸던 거가 떨어지고 나면 요것이 꽃사계 중에서도 작은 꽃사계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소포라고 하는, 요거는 그냥 포고 요거는 소포라고 하는 작은 꽃사계가 이렇게 초록색의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을 이렇게 감싸고서 보호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포라고 하는 작은 꽃사계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다 하는 것이 이게 개불나무죠. 개불나무인데, 섬개불나무의 포도, 포 아니고 소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포도 보면 아까 여기 꽃사계, 포는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요 작은 꽃사계라고 하는 소포는 이렇게 작죠. 작은 이러한 끝이 이렇게 뭉툭한 이러한 달걀꿀의 형태로 두 개가 연한 초록색으로 달려 있고, 요 작은 꽃사계 안에는 이렇게 초록색의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양쪽에 있고, 그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위에는 이렇게 옅은 초록색의 연두빛이 나는 이러한 꽃받침이 있습니다. 요 꽃받침은 나중에 요 꽃이 떨어지고 나면은 꽃받침이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죠. 이렇게 꽃받침이 이렇게 남아있고, 아까 포라고 했던 꽃사계는 여기 남아있고, 작은 꽃사계가 여기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작은 꽃사계가 살짝 보이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꽃받침은 여기 있고, 꽃받침 아래에 초록색의 부분은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지금 굵어지면서 열매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꽃뿌리의 통부라고 합니다. 꽃뿌리 통부라고 하는데, 이 꽃뿌리 통부는 여기 보면 볼록하게 혹처럼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기 요 부분이 볼록한 커다란 혹뿌리 영감의 혹처럼 툭 튀어나와 있는 이러한 혹을 가지고 있는 꽃을 피는 것이 바로 섬개불나무인데, 섬개불나무만 그런 게 아니라 섬자를 뺀 다른 개불나무 종류들도 모두 다 꽃에는 이러한 혹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불나무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고, 이 꽃뿌리 통부 위쪽에는 이렇게 우리가 꽃잎이라고 하는 것이 달려 있는데, 이 꽃잎이 여기가 꽃뿌리 통부가 있는 통꽃이기 때문에, 통꽃일 때는 이 꽃잎이라고 하는 것을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학자들은 꽃뿌리라고 하죠. 꽃뿌리라고 하고, 한자로는 화관이라고 합니다. 화관이라고 하는데, 이 꽃뿌리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은 이쪽에 위쪽으로도 갈라지고 아래쪽으로도 갈라진다. 그래서 위에 입술이 위에 입술처럼 보이고, 요거는 아래의 입술처럼 보인다 해서 이러한 꽃차례를 꽃뿌리를 입술꽃뿌리라고 하고, 한자로는 순형화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동과 식물들은 대개가 다 입술꽃뿌리로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가지고 있다. 근데 아랫입술은 갈라지지 않지만은 윗입술은 보면 이렇게 얕게, 여기서 요만큼 얕게 갈라진다. 이렇게 얕게, 여기 보면 3개로 갈라져 있는 것도 있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윗입술이 4개로 갈라지는, 이러한 4개로 갈라지는 것이 정상인데 3개로 갈라지는 것도 있다 하는 이러한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가지고 있는 입술 꽃뿌리라는 형태의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 개불나무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개불나무도 보면 개불나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 아래에 꽃뿌리 통부가 이렇게 길게 있는데 꽃뿌리 통부가 여기까지 있고 꽃뿌리 통부 위에 여기 윗입술이 있고 여기 아랫입술이 있는데 윗입술은 이렇게 네 갈래로 얕게 갈라지고 아랫입술은 갈라지지 않는 것은 요 개불나무나 섬개불나무나 똑같다. 그리고 꽃이 필 때는 이렇게 순백색의 아름다운 흰색의 꽃이 피지만은 꽃이 수분을 마치게 되면은 꽃은 노란색의 황금빛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러한 개불나무들을 금색의 꽃이라고 해서 금, 하얀색을 은색의 꽃이라고 해서 은, 그래서 금은화, 그래서 금은화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섬개불나무도 마찬가지로 금은화로 하얀색의 꽃이 수분을 마치면은 노란색으로 변한다. 그리고 요 수술대를 보면 수술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수술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섬개불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 개불나무는 수술대의 길이 수술대 여기 있네요. 수술대가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 암술대가 있고 암술대 끝에 암술머리가 있는 이러한 마찬가지 꽃을 피는데 암술머리는 초록색이다. 그래서 여기 섬개불나무나 개불나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5개의 수술대가 있고 암술대 끝에는 암술머리가 초록색이다 하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섬개불나무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보면은 열매는 이렇게 6월달에 있죠. 꽃이 5월달에 피었는데 꽃이 지고 나자마자 바로 열매가 익는다. 그래서 열매가 금방 익어버리는데 이 열매 모습 보면 참 예쁘고 먹음직스럽습니다. 요거 우리 어렸을 때 알사탕 알사탕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하얀 이런 줄무늬가 있는 이러한 반투명한 열매가 햇볕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모습은 참 예쁘죠. 그래서 이 빨간 색깔의 동그란 요 모양이 개의 거시기를 닮았다. 개의 거시기를 닮았다 해서 개불알나무라고 하던 것이 개불알이라고 하던 것이 개불이라고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개불나무들인데 요 개불나무의 열매는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러한 열매를 우리들은 장과라고 하고 한자로 장가라고 하고 우리말로 물열매라고 합니다. 이 물열매 장가라고 하는 열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늘 먹는 포도. 포도 요즘 사시사철 언제나 먹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어림도 없었죠. 옛날에는 한여름이 지나가서야 포도를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저 칠레에서 언제나 가져오니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게 포도인데 그 포도의 열매하고 요 섬개불나무의 열매는 같은 열매의 구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포도하고 똑같이 포도처럼 이 열매는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을 탁 터뜨리는 순간에 그 속에는 액즙이 많이 들어있는 열매살이 있는데 거기는 물이 많이 들어있어 단물이 짜르륵 쏟아져 나온다 하는 특징. 그것이 포도죠. 그것이 포도인데 요 개불나무 종류들은 맛있습니다. 먹어보면 맛도 쓰고 독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독성도 가지고 있으니까 함부로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먹지 말고 그렇지만 열매의 구조는 포도의 구조하고 똑같이 열매 속에 액즙이 많은 달콤하지 않고 쓴 액즙이 많이 들어있는 물이 많이 들어있고 열매살이 있는데 그 열매살 속에는 씨앗이 한 개가 아니라 포도를 볶는 포도 속에는 씨앗이 몇 개가 들어있죠.
마찬가지로 요 섬개불나무도 요 속에는 이러한 씨앗이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씩이 들어있습니다. 몇 개씩이 들어있는데 요 섬개불나무의 씨앗을 보면 씨앗이 아주 귀엽고 재밌습니다. 귀엽고 재밌어서 씨앗은 우선 납작합니다. 납작해서 동글동글하지 않고 포도처럼 동글동글하지 않고 납작한 이런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씨앗에는 이러한 능선을 가지고 있다. 이런 능선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불나무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이 개불나무도 보면 섬개불나무를 봤었는데 이 개불나무도 보면 마찬가지로 씨앗이 납작하고 요게 능선이 약간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능선을 가지고 있는 노란색의 씨앗을 맺는 것이 바로 개불나무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고, 요 개불나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요 개불나무는 가지를 보면은, 가지를 잘라 보면은 가지에 이렇게 잘라서 칼로 잘라 보면 여기 요 부분이 요 속에가 요 속이 텅 비어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가지를 잘랐을 때 텅 비어 있는 것이 저기 빈돌이라는 나무가 있죠. 빈돌이하고 빈돌이가 있는데 그 빈돌이 종류들이 이렇게 속이 텅 비어 있는데 이것도 가지의 골속, 수라고 하는 여기 이 부분을 수라고 합니다. 한자로 수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골속이라고 하는데 이 골속이 비어 있다 하는 것이 바로 개불나무의 특징인데, 이 섬개불나무도 똑같습니다. 섬개불나무도 제가 사진으로 찍어 올리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속이 텅 비어 있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섬개불나무에는 이렇게 어린 가지에 털이 아주 잔뜩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불나무도 마찬가지로 털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 섬개불나무는 키를 보면은 또 재밌죠. 키가 높이가 5m에서 7m까지 자라는 떨기나무, 관목이라고 하는 떨기나무가 높이가 5에서 7m까지 자라는 것이 개불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5에서 7m까지 자라는 것이 섬개불나무인데, 여기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개불나무는 5에서 7m가 아니라 2에서 5m까지 밖에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키가 좀 작은 떨기나무, 관목이면은 키가 5m 이하이면은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개불나무이고, 키가 5m 이상 7m까지 된다. 5에서 7m까지 되면은 섬개불나무라고 해서 우리나라 울릉도에서만 자라고 있는 섬개불나무이고, 이 섬개불나무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자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울릉도에서만 자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산식물로 아주 귀한 대접을 해 주어야 할 나무가 바로 섬개불나무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